북한의 지하철역은 윙하게 사이렌 소리 울리면 삐록삐록 이러니 이제 완전히 이제 끌려가거나 밀수를 했어요. 6개월 동안 군대 생활을 한 거죠. 제가 잠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까 듣다 보니까 지하철 얘기를 해주셨는데 북에도 지하철이 있나요? 그럼요. 지하철, 2층 버스, 전기버스, 대중교통들이 나름 구색은 갖춰져 있습니다. 지하철이 1973년도에 개통이 됐고요. 2개 선입니다. 저희는 윗선, 아랫선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총 16개 역이 있고요. 윗선에서 아랫선 가려면 이제 중간 지점에서 이거 갈아타가지고 남한하고 갔습니다. 북한 지하철 보게 되면 매 지하철역마다 김일성의 김정일의 그 스토리 있잖아요. 조각을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지하철역마다. 그림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일성이 가운데서 서고 건설자들이 나라를 세웠다. 이런 그림들이 그 지하철 그 역에 쫙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요. 매 역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광명역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김일성이가 안치되어 있는, 김정일이도 거기 안치되어 있잖아요. 금수산 기념궁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필요할 때만, 방문할 때만 역을 통과시키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역은 안 섭니다. 북한의 지하철역은 또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방공호 훈련할 때 있잖아요. 대피 훈련.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북한이 실제로 전시 상황에서도 그 지하철역에 대피를 한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공부하다가도 윙하게 사이렌 소리 울리면 대학생들이 종합대학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한 7, 8분 정도거든요. 다 그쪽으로 이동해요.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지잖아요. 다 걸어서 내려가요. 남한의 한 2배 정도로 깊게 팝니다. 아마 정말 폭탄이 터졌을 때 거기에 있으면은 죽지 않을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깊게 파거든요. 거기에 갑니다. 가서 1시간, 2시간 있다가 이제 해제하면 또 해제 경보가 울립니다. 올라올 때는 또 에스컬레이터 작동이 안 해요. 걸어서 올라옵니다. 북한에서는 캠퍼스 낭만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북한은요, 그 종합대학에서 교실에서 앉아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바른 자세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프리하게 뭐 이런 게 안 돼요. 그리고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다른 걸 또 해도 안 돼요. 저 진짜 놀라는 거예요. 여기 남한에서는 공부하면서도 과외도 해줄 수가 있대요. 과목도 골라서 들을 수가 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리고 쉬고 싶을 때 휴학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험지가 거의 객관식이 많지 않습니까? 북한은 백지를 줘요. 그게 독일식 공부랍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지를 3장씩 보통 주거든요. 대학 시험 때는. 시험지가 A4 용지도 안 해요. A4 용지 2배 반 정도 되는 이만한 걸 줍니다. 그 3장을 줘요. 그리고 문제만 줍니다. 그러면 다 거기다가 수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어느 포인트를 외워가지고 찍는 게 아니고요. 1부터 100까지. 북한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북한 김성종합대학은 되게 이쁩니다. 잔디라든가 봄 되면은 진달래가 엄청 많이 피고요. 그다음 개나리 정말 이뻐요. 대학이 깨끗하고. 근데 잔디밭에 누워 있는 사람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삐록삐록 이러니 이제 완전히 이제 끌려가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완전 쓰러졌거나 이거 아니고 한가하게 누워서 프리하게 있는다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저 대학교 다니면서 딱 한 번 봤는데 술 먹고 잔디밭에서 낮잠을 잤는데 다음날에 막 여기저기 불리고 다니고 술이 약한 사람이 먹고 체육대회 때 이제 주변에다 이렇게 눕혀놨는데 다 가고 그 사람 혼자 있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본 적 있지 그런 건 없습니다. 또 대학 내에서 손잡고 다니는 것도 안 되고요. 연애할 때 연애한다는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다 경직돼 있습니다. 딱 이게 김일성 초상화 무조건 달아야 되고요. 안 달면은 학교 자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딱 들어가잖아요. 규찰 때 이 복장을 체크하거나 가방 체크하는 규찰대가 한 줄로 쫙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그 사회학부, 이쪽에는 이제 이과 쪽인데 여기 양쪽으로 규찰대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또 다 체크하는데 초상의장 달았냐? 겨울에는 패딩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면서 패딩 이렇게 보이라 그래요. 안에 초상의장 달았는지. 그리고 가방을 이렇게 또 대각선으로 하면 남한식이래요. 패딩을 길게 입어도 남한식이고요. 치마를 너무 길게 입거나 짧게 입어도 다 남한식이랍니다. 짧게라는 게 어느 정도 하면 무릎에 반만 걸려도 짧다고 해요. 남한에는 이게 70년대, 80년대 막 그 데모할 때 이런 것들이 적용된 거 아닙니까? 북한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김일성이 김정일 뭐이 그렇게까지 과하게 요구한 것 같지 않습니다. 황색바람을 쳐라. 남한에 이렇게 드라마랑 이런 게 들어오니까 그걸 황색바람이라고 했습니다. 황색바람을 철저하게 이제 배격해라라고 하면 그게 전달되면서 과도한 충성심에 너무 과하게 아랫사람들한테 이제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엄청 조직에 매여 있고 대학생의 프리한 그런 게 없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답답하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전체 과정을 성악적에 있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성악적에 있었는데 오전에 수업이 보통 12시 50분쯤에 끝납니다. 그러면 오후 1시나 2시에 학습회나 강연회가 있으면 그거 끝나고 나머지는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예술 기동대 그쪽에서 뭐 음악 연습하고 뭐 좀 시간이 남으면 숙제하고 그 나머지 팀들은 교실에서 숙제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상의하고 뭐 이렇게 갑니다. 중대, 소대, 군대 같아요. 그런 식이고요. 뭐 종합대학 여기 남한도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대학교는 2학년 때 교도대라고 해서 군대를 내보냅니다. 6개월 동안. 여자도 뭐 제외가 없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평양시 주변에 고사포 부대 가서 6개월 동안 했는데 겨울 교도라서 12월에 시작해서 다음에 6월에 끝난 것 같습니다. 겨울 동안 했습니다. 고사포 중대라고. 6개월 동안 군대 생활을 한 거죠. 술을 많이 마시나요, 북에서도? 학급에서 송년회, 막년회 뭐 이런 것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생일 때 가게 되면 뭐 술도 마시고 술 굉장히 많이 마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술을 마시고 또 사고치고 막 때리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술을 마시고 대학 안에 들어오거나 그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의 길은 어떻게 되나요? 김성종합대학 졸업식 때 그 체육관이 제일 큰 강당이거든요. 거기서 전체 발표를 합니다. 누구 어디 공장, 누구 뭐 어디 회사 이런 식으로. 근데 아주 공장까지 구체적으로 하지 않지만 뭐 인민 무력성 무슨 부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미배치, 배치지가 없는 식으로. 그래서 미배치를 받았거든요. 사실 대학교 힘들었으니까 뭐 졸업 시험도 치고 논문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힘들었으니까 저는 한 반년 좀 쉬고 싶어서 미배치로 받았고 그런 식으로 다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따로 취업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배치,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배치를 받는 겁니다. 어디서 누가 데려갈지는 노력하는 거예요. 대학만 다니려고 대학을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좋은 데로 가려고. 그래서 부모들이 잘 노력해가지고 백으로 이제 꽂는 거죠, 직장을. 대표님께서는 백으로 어디로 꽂히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재정금융학과를 졸업했는데 그래서 북한의 은행학, 기업경제학과, 학 이런 걸 다 배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북한의 은행은 유명무실이에요.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가져다가 은행에 맡기질 않다 보니까 해외에서 받는 송금 그런 것들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업 간에는 수표 이런 것들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은행의 역할을 못해요. 적금이라든가 예금, 뭐 출금, 재정금융학을 배웠는데 그쪽 분야로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할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그 미배치로 받아서 6개월 동안 쉬면서 아버지 친구가 이제 무역회사 사장으로 일하는 그 회사에 가서 회계를 보기 시작한 거죠. 거기는 북한의 광석, 광물 이런 거를 중쪽에다가 팔고 중국에서 북한에 필요한 밀가루라든가 과일, 그 다음에 뭐 전자제품 같은 걸 팔아다가 팔기도 하고 나라에 그거를 이제 바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요. 북한은 그 광석이라든가 광물을 그 원석을 그대로 팔았어요. 왜? 전기가 없죠. 그 다음에 뭐 그거를 추출할 수 있는 그 순도를 높일 수 있는 기계들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금광이 3%다, 은광이 5%다, 뭐 그다음에 몰리브덴이 60%다, 70%다. 그 흙을 1톤, 2톤 이 단위로 파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서는 순도를 높게 추출해서 거의 괴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국제시장 쪽에다 더
세게 파는 거죠. 기술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원석을 그대로 가져다 팔고 그런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쪽으로 저만의 이제 일을 했는데 그때 금을 밀수를 했어요. 이게 뭘 할까를 고민해봤어요. 나는 저렇게 부피짐을 나는 안 한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금광 광산이 있어요. 그 광산 지배인이 또 아버지하고 친구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금을 가져다가 수출을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이 사람들은 이제 재련 기술이 꽤 많이 발전돼 있더라고요. 금이니까 그거를 거의 괴식으로 만들어서 1kg씩 해가지고 얼마 그래서 그걸 제가 그쪽에서 사고 가져다가 이제 회사 루트로 그 운전기사한테 주면 운전기사는 그거를 이제 운전석 좌석 밑에다 깔고 중국에 나가서 전달해주면 뭐 중국 대방이 돈이 준비되면은 주긴 하는데 바로바로는 안 줬고요. 한 달에서 2달 정도 있다가 이제 대금을 받았는데 짭짤하셨네요. 근데 사실 북한에서는 금을 내다 팔잖아요. 이렇게 괴로 해가지고 순금을 내다 팔면 총살입니다. 리스크가 있는데 뭐 가다가 저도 위험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큰 걸 끌고 다니면서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이거는 한하자주의였어요. 저희 회사하고 이제 거래하던 중국 쪽 대방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저희 회사하고는 오래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반년 됐을 때 그분 알게 됐고 그래도 나중에 반년을 그 사람하고 거래를 했거든요. 합법적인 이제 무역 권한을 받으셨던 분인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금을 보내고 그쪽에서 팔아서 주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본인이 흑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본인 차익을 줄이고 좀 더 잘해주지 않았나. 원래 그 정도 마진이 안 나왔을 겁니다. 요즘 말로 플러팅이었다. 그분이 이제 저한테 흑심을 가지고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뭐 자기 딴에 애정을 가지고 이 사람하고 좀 더 길게 거래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제 운명도 바뀌긴 했고요. 어느 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이제 북한에서 뭐 약혼한다 이랬을 때예요. 물론 저는 약혼자 얼굴을 2번밖에는 못 봤고요. 근데 뭐 부모님 때부터 해가지고 서로 얘기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이 사람 귀에 들어갔고 그때가 2008년 6월이었습니다. 더울 때예요. 지난번에 판 거 금 돈 줄 테니까 잠깐 나와라. 그래서 그거 그냥 도강하는 운전수한테 보내면 안 되냐. 양도 좀 많고 뭐 따로 할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번 봤던 사람이니까 그때 받아야 될 돈이 한 2만 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좀 쌓여가지고 돈이. 근데 그 안에는 회사 돈도 있었어요. 제 돈도 있었고. 그래서 뭐 너 할 때 이거 줄 테니까 뭐 도강 루트로 받았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국경경비대한테 그때 돈으로 200불을 준 것 같습니다. 하나로 한 20만 원 정도죠. 잠깐만 20분만 넘어갔다 올게요. 저 자신도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못 들고 나왔어요. 그게 갔어요. 갔는데 강변 앞에다 이제 차를 세웠는데 잠깐만 차에서 얘기하자. 이렇게 밖에 있으면 보이니까 국경비대가 해서 차도 좀 더 도로 쪽으로 갖다 대고 세워놓고 도로 쪽으로 갖다 대긴 했는데 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세워놓고 거기서 얘기하는데 몰라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어. 담배 피는지를 잘 몰랐어요. 뭔가 용기 같은 거 나고 뭐 어떻게 해서 한 10마디 미만에 제가 잠들었던 기억이 나요. 깨나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일어나 보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만났던 자동차 위치가 아니더라고요. 도둑들이 너무 많아요. 신발을 벗어나오면요. 꽃제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발 훔쳐가고 가방 안고 있어야 돼요. 못 가는구나.